Applied Engineering Statistics 공업통계 응용 Visualization 시각화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공업통계 응용 강의고요. 앞서 동영상에서 했던 대로 계속 이어서 우짤들 몇 개 더 살펴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이번엔 좀 더 재밌는 게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수학 개그가 나왔어요. 여자가 이 느낌표 이꼴 2를 이렇게 썼는데 프로그래머는 no라고 하는데 mathematician, 수학자는 yes라고 합니다. 일단 이걸 제 입장에서 좀 감동한 거는 이걸 짤방을 보낸 학생이 이해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조금 감동했다. 아, 참 좋은 학생이다 라는 거고요. 이걸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프로그래머들은 요걸 요렇게 봅니다. 네. 부등호를 이렇게 기본 키보드 기호에서, 정확히는 이제 표준 아스키 입력이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판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느낌표 이꼴로 대체를 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2는 2와 다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게 뭔 말이야 라고 되는 거고, 컴퓨터 언어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걸 여기다 입력하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2와 2가 같다는, 논리적으로 두 가지가 같다는 요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수학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알지만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을 의미하죠.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의미하고, 그래서 팩토리얼이라고 봤기 때문에 수학자 입장에서는 2 팩토리얼은 2. 맞죠? 그래서 되게 오래된 수학 개그, 프로그래머 개그이긴 하지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좋네요, 이런 거. 이번 짤은 루피가 보도블록 틈에 껴있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는 나라고 하면서 찌그러진 루피, 적응하는 루피 짤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틀의 문제라기보다는 너의 탄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이 일단 몇 가지가 좀 과장돼 있다라고 느끼는 게, 학교 생활은 이렇게 빡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겠지만 학교, 특히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단체 생활 중에 가장 느슨한 형태입니다.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지간한 동호회도 학교보다는 빡빡한 규정을 적용을 받을 겁니다. 게다가 같은 학교라고 해도 여러분들 초중고 다녀봤잖아요. 초중고에 비해서 대학교는 훨씬 유연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끼리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교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대학은 여러분들에게 사회로 나가기 전에 많은 것들을 시험을 해보고 또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놀이터입니다.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치자면 테스트 베드나 샌드박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상, 성격상 학교에 적응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는 조금 이상하고요. 학교 생활이라고 좀 표현을 굳이 한다면은 거기에 교우관계 같은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사람마다 특히나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거에 관한 거라면 오케이. 그런데 대학교 자체, 대학교 구조, 제도에 적응하는 게 힘들다? 만약에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박명수 모음집이 또 나왔는데요. 얼굴이 왜 그 모양입니까? 이건 사실은 박명수한테 물어보는 거긴 하죠. 아마 정준하였던 것 같고요. 제 감정은 이걸 우짤로 추천해 주는 거는 이제 돌려 말하는 건 생략하기로 한 거예요? 아까 처음 박명수 짤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외교적으로 이제 너랑 안 친해질 거다, 수업을 열심히 안 할 거다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얼굴이 왜 그
이게 무한도전이 여러분들 세대랑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대학원 30대까지를 함께 했던 방송이기 때문에 무한도전에서 이제 박명수가 못생긴 걸로 이제 뭐 사실 그렇게 못생겼다기보다는 연예인 치고는 이제 미남형이 아닌 문제가 있는 거죠. 개그로서는 참 다행이고 그런 캐릭터로 많이 나왔는데 초창기에 그 무한도전 초창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하하가 박명수에게 You face why? 네 얼굴 왜? 여기서 굉장히 명언이 된 적이 있습니다. You face why? 네, 그래서 뭐 약간 네, What happened to your face? 뭐 이런 뜻인데 네. 뭐 제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면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네. 우자를 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시겠다. 네, 이번 학기 아주 기대되네요. 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어떤 거는 좀 더 제 입장에서 공감이 가고 어떤 거는 이건 뭐지? 싸우자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로 이 웃잘들을 전달을 했는지를 최대한 상상하면서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웃잘을 받을 때는 뭐 밑에 카톡 메시지처럼 이렇게 좀 의견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폼을 꾸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재밌게 봤길 바라고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네, 차트의 종류 계속 보도록 하죠. 분포와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분포, 확률 분포나 자료를 요약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차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계, 응용 통계 요 과목에서 공업 통계 응용 과목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차트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차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좀 뒤로 밀렸나요? 첫 번째는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자 수렴 그림, 박스 위스커 플롯이라고 부르는 차트입니다. 박스 위스커 플롯은 상자와 수염을 통해서 전체 자료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4분위수 기반인 거죠. 4분위수 기반. 네, 핵심이 이겁니다. 여기가 Q1, 여기가 Q3, 그리고 여기가 Q2입니다. 그래서 그 4분위수로 나타내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평균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 따로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IQR이라고 부르죠. Interquartile Range, 분위수 거리, 4분위수 거리라고 부르고 그거를 1.5배 한 거를 지금 이쪽은 뭐 0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서 여기에 이제 꼬리 수염을 그립니다. 테일 혹은 휘스커라고 부르는 거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울타리가 됩니다. 울타리가 되면 그 바깥쪽을 우리가 보통 이상치로 이제 가정을 하죠. 그 바깥에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상치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아까도 말했지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뒤에 나오는 그 덴서티 플롯과 거의 같은 덴서티 플롯과 사실상 같은 거예요. 이 덴서티 플롯과 거의 같은 걸 의미하는 바이올린 플롯이라는 걸로 그리기도 합니다. 덴서티 플롯을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림인데 이 근처에 자료가 얼마나 있다는 걸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린 거예요. 이게 바이올린 플롯입니다. 바이올린 플롯은 뭐 조금 이따 실습을 해보면 알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지만 요 부분 요 평균값 같은 거를 보통 표현을 해주긴 합니다. 수원 플롯은 요 예제 3-5랑 같이 해서 한번 이따가 실습을 같이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중앙값과 평균값의 격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비대칭 분포인 경우에 그것을 따로 표현을 해주거나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얘는 주로 퍼져 있는 정도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다. 물론 평균값이나 중위수끼리도 비교를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퍼져 있는 정도에 우리가 관심이 더 많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도 그림, 덴서티 플롯이 있는데요. 히스토그램과 거의 같은 겁니다. 히스토그램과. 히스토그램은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로 돼 있는 거고, 이걸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굵은 막대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약간 이제 스무딩해서 이동평균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그 사이를 이렇게 평균점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으면 이 덴서티 플롯이 됩니다. 밀도 그림. 그래서 확률 분포, 자료 분포의 형태를 좀 더 부드럽게 볼 때 사용을 합니다. 히스토그램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히스토그램으로는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어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드는 게 한눈에는 더 잘 보이죠. 다만 이게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때 자료를 조금 이제 그 사이를 이렇게 보관법으로 이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자료를 재해석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QQ 플롯이라는 걸 우리가 확률 분포를 다룰 때 배우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알아보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라고 돼 있죠. 분위수 그림입니다. 분위수를 이제 2차원으로 그리는 건데요. 산점도처럼. 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미리 근데 예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 작업이라고 한다면 방금도 제가 그렸지만 히스토그램이나 다른 덴서티 플롯과 이걸 겹쳐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다른 어떤 자료는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평균도 초록색이 좀 더 클 뿐만이 아니라 초록색 자료는 거의 정규 분포처럼 대칭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적 이렇게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 가면서 함께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자료를 요약해서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본적인 도구들이라는 점에서 한번 소개를 하고 싶고요. 예제 3-5는 조금 있다가 이제 마지막 장에 그 강의 자료에 그 프로그래밍 실습에 관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각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도구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과에서 프로그래밍 기초로 이제 파이썬을 배울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파이썬으로 제가 예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시각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이론을 배울 때 그것을 직접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데이터들을 이제 실제로 만들어서 뭐 랜덤 변수라든가 특히 확률 분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려보거나 실제 가설 검정 같은 것들을 수행해 보려고 할 때 파이썬을 기반으로 최대한 하려고 해요. 물론 제가 좀 더 익숙한 거는 매트랩이나 R 쪽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래서 구글 콜앱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파이썬 수업에서도 구글 콜앱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코딩 플랫폼인데요. 구글 콜라보레토리입니다. 콜라보레이션 할 때는 이제 협업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laboratory 하면은 연구실, 실험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콜라보레토리니까 공동 실험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 C, R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을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성해서 돌리면 구글 서버에서 돌아가서 결과만 나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보통 통합 개발 툴 IDE라고 불리는 것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걸 이제 깔아서 설치하고 컴파일러 설치하고 버전 확인하고 패키지 설치하고 하는 작업들이 생략된다는 게 좋은 점이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조금씩 이제 실행하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RStudio via 퍼스클라우드인데요. 퍼스클라우드는 이제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뭐 좀 얘기하기는 좀 약간 껄쩍지긴 하긴 한데 밀도 그림이 왜 들어가 있지? 이거 수정할게요.
네, 이것도 온라인 코딩 플랫폼인데 R을 R 스튜디오로 이렇게 쓰면 되게 편리한 점이 많아요. 근데 그걸 온라인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나 시각화, 통계 분석에 전문화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실제 개발자인 제 친구는 그걸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범용성이 없다 보니까 네. 스탠드얼론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만은 통계 분석할 때는 이제 굉장히 유용한 도구죠. 그래서 이런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역시나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 줄씩 검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메모리 현황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만 나중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R 기반으로 이제 시각화 툴로 만들어진 자모비 같은 것들도 있고, 자모비도 우리 과에서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헷갈리는데 아마 수업 중간중간에 R과 파이썬을 둘 다 가능하면은 짧게는 보여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예제 3-5와 3-6이 다 시각화 코드에 관한 거니까 한번 구글 콜앱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콜앱 코딩 자료는 나중에 다 올려줄게요. 네, 구글 콜앱입니다. 콜앱.google.com 혹은 콜앱.researchgoogle.com을 치면은 자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라는 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구글 계정 혹은 학교 계정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뭐 여러분들은 새로 하나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새 노트를 해도 되고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 구글 콜앱을 쓸 때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일부러 해상도 낮은 쪽으로 열었습니다. 글씨 크게 보이라고.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왼쪽에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네, 뭐 변수들도 있고, 네, 변수 검사기 같은 걸로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목차도 있고 뭐가 있냐면은 제가 여기 보면은 데이터를 불러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데이터 윗단계로 갔을 때는 여기가 컨텐트 폴더거든요. 네. 컨텐트 폴더에다가 자료를 올려야 이제 제가 원하는 요런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구글 시트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구글 시트를 불러오는 경우에 그 로그인하고 이런 처리가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네, 네. 파일 업로드가 있습니다. 이게 세션 저장소가 그 세션 저장소가 사라져요. 다시 런타임이 끝나면 그게 좀 귀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두 개를 만들어 놔서 요거랑 보면은 런타임에 네, 종료되면 삭제된다는 점이 좀 귀찮고요.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우선 제일 간단한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을 때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샵을 하면은 주석이니까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런 정보들이 주어져 있죠. 네. 만약에 이제 사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구독을 하면은 뭐 돈을 주고 사면은 더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데이터 불러오기를 해서 판다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써서 네. PD 판다스를 이용해서 리드 CSV를 하면은 요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보면은 데이터가 100행에 한 개 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해 봤더니 1, 2, 3, 4에서 네, 100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제스티드 차트 같은 것들 여기서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구글이 잘 해주죠. 이런 디스트리뷰션이나 밸류를
보여주고 뭐 다음 단계도 만들어줍니다. 사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매트플랍립을 이제 가져옵니다. 매트플랍립을 plt라는 이름으로 가져와서 plt.hist 히스토그램을 요 데이터 02 지금 요 파일이 데이터 02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그 2장 강의 자료에서 실습 파일로 있던 그 데이터 100개 그겁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10개로 해서 바 타입으로 하고 막대 넓이를 0.8로 하고 컬러를 골드로 해서 그려다오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위스를 좀 줄이면 네, 이렇게 됩니다. 뭐 저는 요게 좀 더 보기 좋네요. 폭을 위스를 0.5로 줄였을 땐 이렇게 되고요. 뭐 골드 싫으면 뭐 오렌지로 해도 상관없고 그린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색깔은 인터넷에 파이썬 혹은 매트플랍립 컬러 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것처럼 density plot을 이걸로 그릴 수 있느냐? 그릴 수 있죠. density plot을 그려보자면 Cbone이라는 패키지를 가져오면 됩니다. Cbone을 SNS라는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가져와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름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뭐 굳이 그래서 SNS라는 이름으로 가져와서 sns.kdplot, kdensityplot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리면 히스토그램이랑 비슷하지만 좀 부드러운 이런 형태가 그려집니다. 자료가.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량을 역시 쓸 수 있습니다. 데이터2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것인데요. 역시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뒤에 describe라는 거를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100개고 평균, 표준 편차, 뭐 최소 분위수들, 사분위수들, 맥스값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기술 통계량을 일일이 수동으로 구하기 위해서 얘를 numpy 객체로 바꿔봅니다. 데이터 02 numpy 객체로 바꾸고 numpy를 np라는 이름으로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다음에 평균, 분산, 샘플 분산, 표준 편차, 평균 절대 편차, 외도, 첨도를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계산이 되죠. 외도, 첨도 같은 경우는 판다스에서 계산이 된 거고요. 뒤에 n이 붙은 거는 numpy 라이브러리를 기준으로 계산된 겁니다. 이거 보면은 자기 값에서 자기 평균을 뺀 것들을 다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걔들을 다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평균을 구한 겁니다. 그게 평균 절대 편차의 정의죠. 그래서 보면 표준 편차랑 평균 절대 편차랑 비슷한데 값이 조금 다르죠. 네. 제곱한 후에 다시 루트 씌운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의 그 예제에서 요구된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면 박스 위스커 플랫입니다. 박스 위스커 플랫. 박스 플랫인데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설명이 이만큼 나오죠. 엄청 많죠. 설명이. 탭에서 열어서 볼 수도 있고 소스를 볼 수도 있는데 탭에서 열어서 보면 그 사용 설명서가 좀 더 길게 나옵니다. 엄청 많죠. 근데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박스 플랫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플랫을 생략하고 박스 플랫만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Q1, Q2, Q3 그 다음에 여기 아웃라이어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박스 위스커 플랫에다가 바이올린 플랫을 그리는데 평균을 표시하고 중위값도 표시해라 라고 하면 강의 자료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중위값 주황색에다가 바이올린 플랫이 다시 한번 중위값 미디엄 표시해주고 여기는 평균값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density 플랫이랑 모양이 정말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죠. 요거를 두 개 그려서 좌우로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게 바이올린 플랫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원 플랫이 있는데요. 스원 플랫은 Cbone 패키지에 있습니다.
바이올린 플랫 말고 스원 플랫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흰색이라서 그렇군요. 여기를 블랙으로 하면은 보일 겁니다. 네. 스원 플랫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실제로 각 데이터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많이 몰려있고 거의 같은 점으로 몰려있는 건 이쯤입니다. 여기에 많이 몰려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잘 안 와닿으니까 바이올린 플랫이랑 보통 겹쳐서 많이 그립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캡 플랫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네. 뭐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바이올린 플랫, 위에서 본 바이올린 플랫과 스원 플랫을 이렇게 겹쳐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쪽에 자료가 많고 점점 듬성듬성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실제 데이터들의 위치를 수직선을 통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습할 내용들이었고요. 뭐 기타 막대 그래프 연습 같은 걸 한번 보죠. 셀스 데이터를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0.5, 67.3, 75.2, 8.13, 55.0 그리고 가게 이름을 A, B, C, D, E라고 넣었고요. 셀스 타겟을 45.5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플랫 피겨를 일단 빈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FIG라는 이름으로 FIG의 서브 플랫에다가 ES 바 플랫을 하나 그리기로 했습니다. ES 바 플랫은 바 플랫인데요. 아직 여기까지는 얘가 바 플랫이 될지는 몰라요. 바 플랫이 됐고요. 요 스토어 가게 이름을 X축에 세일즈를 Y축에 폭은 0.4 컬러는 스카이블루로 하겠다. 그런 다음에 억셀러리 라인을 호라이즌털 가로선을 이 그래프를 바 그래프를 그린 걸 ES 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다가 가로선을 넣었는데 셀스 타겟 45.5를 기준으로 하는 가로선을 그려주세요. 컬러는 네이비 푸른색으로 라인 스타일은 실선 라인 폭은 2 그런 다음에 셀스 2를 만드는데 세일즈가 타겟보다 크면은 그거를 세일즈에서 빼주고 세일즈에서 세일즈 타겟을 뺀 거를 곱해 줍니다. 이게 뭔 짓이 되냐면은 이걸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아랫부분 매출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회색, 그러니까 매출 목표치 타겟을 넘어서는 부분은 하늘색으로 그릴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치 딱 그려졌고요. 아래쪽은 회색, 위쪽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잘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목표치가 있고 넘었다, 못 넘었다 이렇게 간결하게 시각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필요 없는 거였는데 괜히 있었네. 네, 요거 계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계산되는 과정은 요걸 뺐더니 이렇게 아래쪽만 남았다. 45.5보다 큰 경우에 45.5를 집어넣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계열 데이터 불러오기는 두 번째 자료. 모든 해의 이자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꺾은 선으로 그리면은 세로를 interest rate라는 이름을 붙이고 가로축을 연도로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좀 그렇고요. 요거를 90년대 이후만 선택을 해서 90년대 이후만 잘라가지고 그리겠습니다. 마커 페이스 점은 흰색으로 마커의 엣지는 여기 보면 컬러가 블랙입니다. 블랙으로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5번째에서 25번째 데이터 사이의 영역은 fill between으로 white 밀색인데요. 뭐 약간 갈색, 물 빠진 갈색 같은 그런 색깔로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은 금색으로 하고 마커 사이즈도 좀 키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면 방금 본 것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쑥날쑥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요 기간부터 요 기간까지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내야 했던 이자의 총 금액은 이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 면적이. 그죠? 네.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자를 어느 만큼 냈나 이 투자를 위해서 라고 했을 때 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면적을 표현해서 실제로 내가 적용받은 이자율은 이 기간 중에 이 정도였다. 그럼 앞뒤 기간들을 살펴봤을 때에도 그렇게 뭐 나쁜 이자율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상당히 좋았던 기간도 있는데 뭐 늘 그랬던 건 아니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넛 차트도 한번 그려보죠. A, B, C, D 사이즈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색깔도 제가 이렇게 제멋대로 넣었고요. 파이 차트인데요. 파이 차트로 했는데 스타트 앵글은 90도, 뭐 안쪽은 0.85를 좀 했고요. 중앙 원 생선 가운데를 0.70을 화이트로 이제 칠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비율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토 퍼센트로 이제 비율로 소수점 한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D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원래는 제일 큰 것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콜앱에서 파이썬으로 우리가 배운 몇 가지 그래프와 특히나 자료를 요약하기 위한 박스 위스커 플롯, 덴서티 플롯, 뭐 바이올린 플롯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시각화 보고 있는데요. 차트를 그리는 게 우리가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데이터 분석, 뭐 통계를 더 넓게 봤을 때 데이터 분석이든 통계든 뭐가 됐든 뭐 자료 분석이든 기업 분석이든 뭐가 됐든 우리가 뭔가를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시각화만큼 유용한 도구가 없어요. 우리가 통계를 배울 때에도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나 수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되는 단원도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많은 단원에서 짧게나마 이런 실습들을 스프레드시트 기반이든 이런 콜의 파이썬 기반이든 아니면 R 기반이든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위주로 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라는 의미로 제공을 할 거니까 가능하면 실습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질문을 할 거니까요. 네, 그럼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